네, 코인캐스입니다. 2025년 3월 19일입니다. 금리, 일본 금리 발표를 마쳤습니다. 제목에 적어놓은 것처럼 12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30분이나 일찍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정보가 빠르신 분들은 댓글에 미리 또 조기 동결 발표했다는 또 소식도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은행 일단 어쨌든지 간에 기준금리를 0.5%로 동결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12시인데 왜 당겼나? 뭐 이따가 말씀을 뭐 하나하나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FMC CPI 발표 이런 것은 시간이 정확히 칼같거든요. 근데 일본은 시간이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주로 12시에 발표를 한다고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11시 30분, 지지난 달에는 12시 20분이나 늦어서 우리를 예탁에 있었죠. 그래서 약간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5분 일찍 발표했고, 정시에 발표한 적도 있었고, 뭐 1시에 발표한 적도 있고, 11시 49분은 또 뭐죠? 11시 52분. 그냥 무슨 기차 시간표 같아요. 어쨌든 약간 유동성이 있다.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이제 5월 1일 날 또 발표를 할 텐데요. 5월 1일 발표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0.5인데 0.5가 나와서 부합하면은 not bad거든요. 부합하면 not bad예요. 여러분께서 보시는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방금 3,323원에서 3,353원으로 점프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리셋을 시켜보죠. 여러분께서 보실 때는 한 화끈하게 이 리플의 가격이 한 3,400원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시간에는요. 그러나 지금 어쨌든 간에 3,352원으로 다시 또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내일 새벽 3시 FOMC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메인이죠. 우리 격투기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일본 금리는 이제 코 메인 이벤트라면 메인 이벤트는 내일 새벽 3시. 무슨 발표가 이렇게 많냐? 뭐 저한테 따질 게 아닙니다. 발표가 있는데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대비를 해야죠. 그래서 아직까지 거래 대금이 조금 좀 미비합니다. 미비하나 그래도 가격적인 면에서 이만큼 오르긴 했고 더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FOMC 때문에 화끈하게 오르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0.5로 동결을 했다. 왜 그런지 볼까요? 그리고 시간이 당겨진 이유는 뭐 제가 추측하건데 이미 동결이라는 메시지가 일본 언론사 등을 통해서 나왔고 전문가 등을 통해서도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동결을 굳이 파기하고 금리 인상을 또 급하게 할 필요도 없다. 이미 그러니까 뭐 더 이상 고민할 게 없다. 그러므로 시간을 끌 필요도 없다. 그래서 조기 그냥 발표해버린 게 아닌가. 여러분 마음 편하라고, 여러분 빨리 점심 맛있게 드시라고 일본에서 또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왜 그랬냐면 지지난달에 0.25%를 이미 올렸는데 굳이 또 올릴 필요가 있냐?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한 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하방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계감으로도 분석할 수 있겠다. 경제와 물가는 대체로 예상대로 움직인다. 급격한 금리 인상에 직면할 정도로 강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는 않았다라고 우치다 시니치, 하치야마 시니치가 아니라 우치다 시니치 부총재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매번 금리를 인상할 속도는 아니다라고 이거는 제가 앞방송에서 말씀드렸고 그것이 그대로 현실로 반영이 됐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예측대로 됐기 때문에 나쁘진 않았다. 1월 금리 인상의 영향을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 1월에 금리 왜 인상했는지. 3월 회의는 관세 정책이 일본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할 것이다. 금리 수정하기보다는 해외 경제 평가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현명하게 잘하고 있죠? 그렇게 되고 있다. 어쨌든 간에 뭐 쌀값 폭등, 일본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고 있죠. 그래서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일단은 한시름 돌렸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행은 세계 경기 둔화, 리세션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래서 해외 경제 그리고 물가 동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가장 우려가 된다라고 일본 우에다 가즈오 총재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지켜보고 싶다. 그런 의견을 피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제 14시간 39분 42초 앞으로 다가온 FOMC
발표. 근데 99%. 자, 속이 꽉 찬 남자 99.9죠. 죄송합니다. 99%는 네, 사실상 100%나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결. 그러니까 일본 금리의 동결의 의미와 이 FOMC의 동결의 의미는 다르죠. 일본 금리의 동결은 인상할까 동결할까 중에 동결할까. 그러니까 약한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가격에는 반영이 앞으로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기대할 만큼의 랠리 수준의 어떤 반영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바로 내일 새벽 3시에 바로 또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일본의 금리 동결은 미국의 금리 동결과 느낌이 다릅니다. 동결할까 인상할까 중에 동결이니까 낮은 게 채택된 거고 우리는 미국 금리는 동결할까 아니면 인하할까 중에 동결이니까 이거는 이제 인하가 더 좋은 거잖아요. 아주 왕기초로 쉽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인하는 할 수는 없죠. 네, 99%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인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FOMC 의장이 또 어떤 발언을 할지에 따라서 시장은 출렁일 수 있고요. 그러나 시장이 출렁인 다음에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시장이 이제 어떤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어떤 새로운 기대감으로 정리가 되면서 그리고 여기에 또 도널드 트럼프가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라든지 등등의 아니면 뭐 관세 협약 뭐 이런 등등의 또 훈풍을 불어다 줄 만한 코멘트를 해준다면 또 4월부터는 살아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단은 4월은 아까 일본 금리 발표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 금리 발표도 5월 7일에 있습니다. 5월 7일에 18.6% 금리 상승할 가능성이요.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요. 인상이 상당히 헷갈립니다.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요. 그래서 4월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또 이상한 입만 털지만 않고 무난하게 갈 수 있다면 4월은 좀 안정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조금 수익을 내고 재미를 볼 수 있는 또 물려있는 분들은 또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주길 바라고 그것의 시발점이 내일 새벽 3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께 분석을 해드려보겠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네, 정리됐을 거라고 생각되고 오늘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도 라이브 방송을 제가 준비를 해볼 테니까요. 네, 기대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두셔서 이따가 9시에 라이브 때 빠르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본 1차 시험 봤고요. 2차 내일 새벽 3시에 FOMC 2차 시험이 남아있는데요. 1차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래도 미리 동결이라는 힌트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어젯밤에도 크게 우리가 잠을 뒤척이지 않고 단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이제 2차 시험 내일 새벽 3시 시험이기 때문에요. 네, 이것도 좀 정말 좀 긴장이 되겠네요. 하지만 한번 가보자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